어떤 영상에 남자들은 그 심볼에 기저귀를 이렇게 감아 놓는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유황원에서는 이제 옛날 방식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뭐 강아지 기저귀인지도 모르겠어. 조그만한 기저귀 하나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 비닐로 묶는 경우가 있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변이 거의 듬뿍 쌓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갈아주었을 때 소변이 거기에서 이제 균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로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몸으로 들어가면 그게 요로감염이 되죠. 그런 경우는 참 흔한 경우이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소변을 듬뿍 쌌는데 제때제때 안 갈아주면 또 이제 요로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제 도뇨관을 끼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도뇨관을 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밑에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때 깨끗이 안 닦아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뇨관이 이제 그러니까 그 방광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역으로 다시 그 오염된 소변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관이라 해도 밑에라 해도 관을 타고 있는데 뭐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이제 기저귀를 어르신들이 아까워해요. 내 거 아니지만 하여튼 유황원 거지만 아까워서 제때 못 갈아. 하루 종일 끼고 있고 다음날 또 갖고 끼고 있는 분이 많아. 본인이 갈아야 되는 기저귀를 이제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우니까 하나 이거 얼마야,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갈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팬티 기저귀 같은 경우는 정말 막 그게 헤어질 때까지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을 보면 또 소변이 그 오염된 그 기저귀에 닿고 또 그 소변이 또 반대로 몸으로 들어가겠죠. 요로감염 걸리는 거죠. 유황원에서는 많아요, 요로감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요로감염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참 그렇죠? 그래요. 제가 아까도 이제 누군가 지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양원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거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웠는데, 보호자분들께서 요양원이 이러이러하다더라라고 해서 요양원에 이제 내 부모를 모시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꺼릴 필요는 없어요. 또 개인이 못 모시면서 굳이 감당하면서 가정 파기가 되는 것보다는 또 요양원에 어르신을 모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 계신 곳 보니까 진짜 우리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쵸, 말하기 참 어려워.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분들은 부모를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광주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산 어디 주소를 하나 택시기사한테 주고, 우리 어머니를 이 주소에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택시기사는 아이고 장거리 손님이다, 기분 좋다 하고 또 이제 부산까지 막 운전하고 갔어요. 딱 가서 이제 가면서는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이 주소에 가면 누군가 나와 있을 것이고, 이 주소에 가서 사람이 나와 있지 않아도 벨을 누르면 가족이 나와서 택시비도 주고 어르신을 모셔갈 것이다. 가서 안으로 모시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딱 도착한 곳이 모텔이에요. 깜짝 놀라서 모텔이고 뭐지?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모텔에 유기를 한 거죠. 모텔에 뭐 택시기사는 또 모텔에다가 모셔놓으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간다면 치매 어르신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잊어버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겠지.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이 며느리는 이제 실형을 받았는데, 그런 유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제주도에다 옛날에 또 한동안은 또 모셔다 놓고 본인들은 신분증 갖고 육지로 와버렸잖아. 제주도에서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신분증을 갖고 오면은 어르신이 제주도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가서 그랬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형사적 처벌이 따르는 그런 유기를 하지 않죠. 요양원에 딱 맡겨.
어떤 일부의 그 보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다수는 정말 내부모인데. 그런데 일부의 어떤 분들은 유황원에 이제 부모를 딱 맡기고 이런 요로감염이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써. 다쳐도 신경을 안 써. 골절이 돼도 신경을 안 써. 분명히 골절인데 골절이 되면 아무리 폐쇄성 골절이라도 외부로 붓기도 있고 빨갛게 홍조 현상도 있고 또 통증도 있고 엄청난 통증이 있죠. 어르신들은 특히나 골다공증이니까 신경을 안 써. 대신 신경 쓰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이름으로 남겨진 재산 얼른 팔아서 갈 곳 없이 만들고 남은 가족들끼리 싹 분배해서 입 싹 닦죠. 어르신 집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들이 나 집에 가야 된다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지. 어르신 집은 지금 절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비어서 놀 사람이 없죠. 비워놓고 그냥 둘 사람이 없죠. 특히나 도시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는 더 그래요. 팔면 바로 현금화인데 황금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성질이죠. 그러니까 황금성이 높은 도심지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 1년 이상 어르신 그 요양원에 의뢰하고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 없겠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어르신도 보니까 이제 요양원에 의뢰한 다음에 바로 자식들이 이제 집을 다 팔고 또 어르신이 갖고 왔던 핸드폰도 싹 정지를 해서 요금을 안 내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없애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받기만 하는 걸로 바꿨겠지. 설마 요금을 안 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걸 수 없는 핸드폰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에서 뭐 전화 빌려주고 전화 걸어주나요? 못하게 하죠. 왜냐면 집으로 전화하면 뭐 또 싸움이 나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요양원은 당연히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이제 연락할 길도 없죠. 근데 요양원은 또 뭐 어때? 보호자가 와서 동행하거나 하지 않으면 요양원 문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집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나는 알아볼 길도 없어. 뭐 경찰서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알아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그렇게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는 이제 그런 게 앞으로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로감염 이야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로감염을 벗어나서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유기하기 때문에 요로감염에 대해서 미처 신경 쓰지 않는 보호자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됐네요. 어쨌거나 슬픈 이야기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발 존엄사 국가가 승인해줬으면 좋겠어.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맛보게 하지 말고 제발 존엄사에서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